중소기업을 싹 다 떨어졌어요. 놓치지 말아라. 좋은 중소기업 사수해라. 안녕하세요.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보다 언니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준비했어요. 집에서 좀 촬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좀 PPT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한국의 취업 시장에 좀 변화가 있다. 이 내용을 담고 싶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로서 일하는 분야가 외국인의 채용, 외국인의 취업. 그래서 비자 신청이 사실 제 주 업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왜 외국인을 채용해도 좋은지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도 뭐 당연히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도 이렇게 또 이런 회사들을 찾을 수 있구나 할 수 있고 사실 이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 건데 한국에 있는 젊은 그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중소기업, 괜찮은 중소기업이 있다면 지원해 봤으면 좋겠다. 사실 이 내용이 정말 제가 오늘 담고 다루고 싶은 내용이에요. 우선은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석사, 박사 뭐 이렇게 졸업도 하고 전문 학사를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에서 계속 정착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려면 가장 해결해야 되는 급선무가 바로 취업이에요. 취업이고 취업이 확정돼야 그리고 계속해서 급여를 받아야지 비자도 받고 연장도 하고 한국에서 체류도 하면서 더 좋은 비자로 껑충 뛰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지금 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외국인 채용하고 있는데 대기업도 있었고요. 대형 병원, 작은 일반 피부과 성형외과, 수출입 회사, 물류 회사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된 회사들, 기타 프로그램 개발 이런 회사들 또는 학원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뭔가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회사들, 외국으로 진출하려는 회사들 되게 많아요. 굉장히 종류가 많게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에 취업이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에 취업이 어렵다 하는데 외국인들은 정말 취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외국인 분들이 원래 처음에 공략하는 건 많은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3D 산업의 어려운 부분, 한국인들이 안 하는 힘든 부분, 건설, 제조 이런 부분을 외국인 분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로 신청하는 회사는 좀 전문 인력분들이에요. 대학교를 나오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거의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취업 준비생 분들이랑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가 겹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한 한국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대기업 또는 뭔가 좀 남들이 봤을 때 그럴듯한 회사를 많이 선호해요. 저 또한 그랬었어요. 저 또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취업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중소기업에 싹 다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중소기업 들어가는 게 힘든지. 무역회사도 지원도 했었고, 중소기업들도 지원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싹 다 뽑히는데 저는 진짜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문제가 뭘까? 나는 학점도 되게 높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안 뽑힐 일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교수님이 그때 조금 느긋하게 생각해봐라. 너 아니면 중국에서 기업은행이었나? 중국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일해볼래? 뭐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근데 급여가 중국인들 급여랑 똑같아. 거기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남는 게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아니 그래도 한국인이 가는데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좀 그게 애매한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게 상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국적의 외국인을 그 나라에서 채용하려면 상호주의다 보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채용이 안 되고 해가지고 내가 갈 자리는 어딘가 하다가 마침 그때도 사람이 있었어요. 17년 전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사람인 인크루트 다 있었어요. 네, 눈에 딱 보였던 게 금융회사 공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너무 신기하게 공채 넣은 건 서류가 다 붙어서 가장 먼저 합격 통보받은 증권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증권회사에서 봉담하서 일을 했었고요. 이제 너무 공부를 막 시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신 돌아오고 싶지 않다.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길로 찾은 게 비자 이렇게 행정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쨌든 저 또한 얘기가 길었는데 저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했지만 떨어진 저 또한 어쨌든 나중엔 대기업으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외국인 분들이 병원 취업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IT 분야의 개발자 이런 부분은 이공계 계열은 법무부 출입국에서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인재잖아요. 그죠? 이공계 쪽에 나온 걸 좀 많이 우대를 해줘요. 그리고 뭐 교육 연구 분야도 많고 사실 이 외에도 마케팅, 뭐 해외 영업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좀 꽉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조업 외에도 다른 업무가 점점 외국인들이 확대되고 있다.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왜 외국인을 채용할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인 채용이 어렵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외국인 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의 모든 정보를 다 받아야 돼요. 회사에 뭐 기본적인 서류인 뭐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이런 거 외에도 세금을 잘 내는지 국세, 지방세 이런 납세 증명서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납부내역 증명이라 그래서 뭐 부가가치세, 아니 저기 고용보험, 고용 관련된 그런 세금 낸 거, 뭐 이런 식으로 세금 낸 내역들을 쭉 받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라 그래서 보고 또 서류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에 직원들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뭐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이런 걸 다 제출하셔야 돼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대표자가 신원보증도 서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은 회사의 허들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아야 돼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또 이런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출입국 사무소에서 허가라는 걸 해줘야지 그래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분들에 비해서 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좀 이런 회사에서 외국인을 막 채용을 하는데 왜냐면은 이런 서류들을 봤을 때 젊은 한국 직원분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거죠. 어렵고 그래서 인력난. 네, 두 번째는 실제로 외국인 분들이 한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토익을 막 고득점, 제일 높은 레벨을 딴다면 외국 분들은 토픽이라 그래서 한국어 검정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험을 최고 등급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국어도 잘하고 당연히 한국어도 잘하고 또 영어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개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난이 심해서 외국인을 채용했더니 어? 언어를 너무너무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와 관련된 이런 업무들을 많이 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국의 이런 시장을 너무 잘 알고 본국의 상황을 잘 알고 또 본국에 있는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을 채용했을 때 굉장히 이점이 많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조업 외에도 이렇게 외국인 채용이 많이 늘었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문 분야의 외국인 분들이 일하고 있다. 아까처럼 이렇게 병원에서 의료 코디네이터라던가 아니면 상품 기획 전문이라고 홍보하는 분들, 그 외에도 일반적인 회사들의 마케팅, 광고, 홍보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개발자, 연구하시는 분들. 근데 급여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요. 제가 이번에 영상을 진짜 다루고 싶었던 거는 중소기업 서류를 봤을 때 급여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기업 분들 뺨치는 그런 급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급여의 상승 수준도 꽤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아냐 그러면 외국인 분들이 1년 뒤에 연장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계약했던 급여보다 더 훨씬 높은 급여를 받고 연장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또 성과금도 회사에서 팍팍 지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중소기업 시장을 너무 외면해서 잘 모르는 건 아닌가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너처럼 그러니까 나처럼 너처럼 중소기업에 엄청 지원했는데 안 됐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그런 케이스니까요. 그렇다는 할 말은 없지만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봤을 때 젊은 한국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중소기업에. 그래서 괜찮은 중소기업 급여도 경쟁력도 갖춘 회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냥 일을 하냐 그게 아니라 어느 일정 구간의 금액을 받아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임금으로 외국인을 너무 채용하다 보면 한국인보다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현상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호주의가 있어서 한국인이 나가서 이 정도 급여를 받아야 돼 하는 만큼 외국인도 한국에서 일하면 이 정도 받아야 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올해 4월 전까지만 해도 GNI의 70에서 80%를 지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됐던 GNI가 약 5천만 원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4,999만 5천 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5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 70%면 얼마예요? 3,500이에요. 그게 상당히 높죠. 근데 GNI가 사실 갑자기 뻥 충격거든요.
한 700만 원인가 이렇게 4,300만 원에서 4,900인가로 껑충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도 상당히 올라가면서 갑자기 올해 4월 1일부터 2,860만 원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약하는 분들, 뭐 연장하는 분들은 이 금액으로 적용해도 비자를 심사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계약하는 외국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분들이 더 적게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괜찮은 중소기업에서 그런 회사를 잘 몰라서 외국인 분들이 채용 시장을 또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우리 자녀도 한국에서 살아갈 텐데 이 외국인과 경쟁을 이렇게 또 하면은 많이 치열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제조업에서 많은 제조업의 그 대표님들도 E9이라는 비자에서 E7-4라는 비자로 자격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체류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한을 어쨌든 비자 연장만 하면 계속 살아가실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외국인보다 한국인 대표님들이 우리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꼭 꼭 비자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이러시거든요. 비용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막 이러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만큼 정부의 혜택도 좋아져요. 예전에는 E9이란 비자가 있었다면은 이렇게 또 제도가 외국인들이 더 정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더 많이 외국인을 오래 고용할 수 있도록 비자가 E7-4라는 비자가 나온 것처럼 제가 우려하는 거는 중소기업도 또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계속 정착하고 더 많은 자리를 잡을 것 같다. 제조업처럼 중소기업도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시장에서 정말 아주 많은 일을 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이렇게 인력이 구하기 어렵다면 외국인을 많이 지금 채용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도 싶었고,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스펙을 갖춰서 한국어, 영어, 모국어 이렇게 잘하고 본인들의 다 각계각층의 좋은 또 재능도 막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고 또 한국 분들에게는 놓치지 말아라. 좋은 중소기업 사수해라. 라고 비밀스럽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처럼 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죠. 대기업 가셔야죠. 네. 근데 어쨌든 중소기업 놓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이렇게 한국의 젊은 분들이 놓치긴 너무 아까운 시장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외국 분들이 비자를 위해서 정말 취업을 위해서 비자 신청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근데 지금은 이런 아까 말한 그런 기업들,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제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을 꼭 채용해야 돼요. 비용은 제가 다 댈 테니까 꼭 채용하게 해주세요. 하고 회사에서 그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생각보다 비용 비싸요. 저 비용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는 막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일한 만큼 받습니다. 서류가 많이 준비돼야 돼요. 음, 그리고 시장 조사도 당연히 해야 되고 어쨌든 꼼꼼하게 서류도 다 체크해야 돼서 한 번에 비자 신청을 해서 빠르게 허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한 건 정말 심사숙고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외국인 분들이 비용을 내지 않고 회사에서 다 보조해 줄 만큼 적극적이다라는 거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막 한국 분들 취업난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쏠림으로 외국인 분들을 더 선호해 가면서 어쨌든 비용까지 다 지불해 가면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리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관심 안 가지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한국인의 고용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외국인 분들은 또 저는 당연히 열심히 발벗고 도와드릴 거예요. 네. 하지만 한국인 시장은 지켰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집에서 씻고 또 저녁에 애들 잘 때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뭐 화장기 하나 없이 티셔츠 입고 이렇게 뭐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나름 또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다 언니였습니다.